봅시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의문의 변동 넘어가서요. 비음화, 유음화 좀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게 지금 이제 음절 끝소리 규칙이고요.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얘기를 했었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연음 법칙. 앞말의 받침이 자음이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그러고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게 비음화랑 유음화입니다. 비음화와 유음화. 요걸 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음화랑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 파열음, 파찰음 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리마인드 좀 해보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그 다음에 유음, 그리고 비음,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조음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파열음에는 뭐 있었니? 기역, 비읍, 디귿 있었죠. 고붕당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파찰음 같은 경우에는 지읒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시옷과 히읗이 있었지. 시옷과 히읗.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유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마약나라라고 얘기를 했었어. 미음, 이응, 정확히 말하면은 비음, 유음으로 해야겠죠? 잘못 썼네. 비음과 유음. 그래서 미음, 이응, 니은, 그리고 유음에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리을 하나밖에 없죠. 되시겠지? 그래서 요거가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지금 제가 이제 뒤에서 얘기할 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비음화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단어의 어떤 축자적 의미를 좀 한번 파악해 봅시다. 그럼 여기 나오는 비음화라는 경우에는요, 미음이나 이응이나 니은으로 되는 거를 얘기해요. 여기는 화는 될 화자를 얘기해. 우리 뭐 좀비화가 되다, 뭐 좀비화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 미음이나 이응이나 니은으로 되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 리을로 되는 걸 얘기합니다. 유음화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되시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비음화와 유음화를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여기 있는 비음화와 유음화는요, 자음동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음동화. 여기서 말하는 자음동화가 뭐냐면은 이런 비음이나 유음으로 같아지는 어떤 현상을 얘기해. 여기서 말하는 동은 같을 동자를 얘기해요. 너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동화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자음으로 같아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지? 그 정도까지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 묶어서 우리가 얘를 안울림 소리라고 얘기를 했었지. 안울림 소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음, 이응, 니은, 그리고 리을을 묶어서 울림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안울림 소리를 우리는 예사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자음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편할 거야. 어떠한 앞말의 받침과 그 다음에 뒷말의 첫소리, 앞말의 받침과 뒷말의 첫소리,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런 앞말의 받침과 뒷말의 첫소리가 만나서요, 음운이 변동한다, 음운이 바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운이 변동한다. 이런 음운의 변동 같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얘네들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상황을요, 우리가 이제 문법상으로는 음운 환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상황을 음운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런 환경에 따라 자음들이 이제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주로 여기 있는 이제 앞말의 받침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파열음,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뭐 파찰음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애들이, 그런 앞말의 받침이 여기 있는 비음이나 혹은 유음으로 변화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되시겠죠? 앞말의 받침이 음운이 변동함에 따라서 미음이나 이응이나 니은이나 리을과 같은 비음 혹은 유음으로 변동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음 혹은 유음으로 변동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지? 요거 정도는 일단 여러분들이 무조건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운의 변동에서도 이런 비음화, 유음화의 공식이 존재합니다. 마치 수학처럼요. 그 공식에 대해서 좀 내가 적어 놓고 갈게. M이나 는 지금 제가 여기다 써드리는 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문제 못 풉니다. 요렇게 네 가지가 공식이에요. 얘들이 다 공식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이제 잡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문제를 풀게 되면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이제 음운의 변동 할 때마다 애들한테 맨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모국어 화자로서의 뽕을 뺄 필요가 있어요. 니네가 말은 한국어로 하지만 한국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니들이 발음하는 식으로 발음하니까 다 틀려. 그러시면 안 돼. 그럼 가봅시다.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 지금 여기 있는 기역, 비읍, 디귿 있죠? 얘네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파열음이지. 맞니? 얘네들은 전부 다 파열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노란색으로 써놓은 것들은 앞말의 받침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앞말의 받침이야. 앞말의 받침을 우리는 기역, 비읍, 디귿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저기 왼쪽에도 썼던 것처럼 파열음에 들어갑니다. 얘들은 파열음에 들어가요. 또 파열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미음, 이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말의 받침이에요. 앞말의 받침. 얘도 보니까 어떠니? 왼쪽에 있는 뭐에 들어가? 비음에 들어가시죠? 얘네들은 그래서 비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앞말의 받침이 니은과 리을이네요. 전부 다 앞말의 받침입니다. 니은은 보니까 비음에 들어가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유음에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니은, 미음, 리을, 니은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 니은, 미음, 리을, 그리고 리을과 니은.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뒷말의 첫 소리입니다. 뒷말의 첫 소리.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적어놨던 얘가 이제 앞말의 받침이 될 거고요.
여기가 뒷말의 첫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이 서로 만나서 의문이 변동한다. 의문이 변동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일단 세팅이 되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역, 비읍, 디귿 그리고 앞말의 받침이 기역, 비읍, 디귿이고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과 미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앞말의 받침인 기역, 비읍, 디귿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응, 미음, 니은으로 바뀌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첫 번째 경우에 앞말의 받침이 만약에 기역이었어.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이나 혹은 미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의문이 변동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역이 이응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비읍은요, 니은 혹은 미음과 만나게 되면은 미음으로 바뀌어요. 여기 있는 디귿은요, 니은으로 바뀝니다. 이해되니? 그리고 뒷말에 있는 첫 소리는 변하잖아? 변하지 않습니다. 됐니? 여기까지? 받아들여지셔야 돼.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기역, 비읍, 디귿이 앞말의 받침인데 뒷말의 첫 소리가 리을이야. 그렇게 되면은 역시 기역은 이응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바뀌고요. 중요한 거 여기 나와있지? 리을이 뭘로 바뀌어요? 니은으로 바뀐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이 변동한다라는 거지. 앞말의 첫 소리와 앞말의 받침과 뒷말의 첫 소리가 모두 변동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도 앞말의 받침이 미음과 이응이에요. 뒷말의 첫 소리가 리을이야. 그러면 여기는 미음, 이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리을만 뭘로 바뀌어? 니은으로 바뀝니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니은과 리을, 리을과 니은이야. 이랬을 때 어떻게 돼? 둘 다 뭘로 바뀌어요? 리을과 리을로 바뀐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부 다 그러면은 뭘로 바뀐다? 유음인 리을로 바뀐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지. 됐니? 그럼 보세요. 느낌이 오나? 여기 위에 보니까 어때? 이응, 미음, 니은, 니은, 미음. 이응, 미음, 니은, 니은. 미음, 이응 플러스 니은. 전부 다 뭐예요? 어디 들어가? 비음에 들어가지? 맞니? 그래서 의문이 변동함에 따라서 얘네들은 전부 다 비음어가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는요, 유음어가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요 공식을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얘도 근데 우리 노래로 할 겁니다. 이거를 그냥 생짜로 외우기는 좀 힘들거든. 그래서 제가 교재에다가 이제 가사를 적어놨어요. 제가 이거를 언제 이제 처음 배웠냐면은 10년 전에. 내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삼수했을 때 이거 처음 배웠거든요. 삼수했을 때 내가 배웠던 내용 그대로 지금 니들한테 다시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왜? 내가 임상시험 결과거든. 내가 이거 외워서 다 맞았거든요.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증명할 거 없잖아. 작년 애들한테도 이거 시켰고 작년 애들도 다 맞아왔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 임상시험 결과는 확실하다. 보세요. 읽을 수는 있겠죠? 뭐예요? 갑이다? 갑이다? 놈? 애미나? 놈? 갑이다? 를? 입 열어야 돼. 입 안 열면 실력 안 늘어. 절대 안 늘어. 애미나? 는? 무? 를? 무? 는? 이거. 는르. 는르. 입을 열어야 돼. 는르. 되셨죠? 가사 숙지 되셨고요. Listen and repeat after me. 입을 열어야 돼. 입 안 열면 다 입을 찢어버릴 거예요. 빨간 마스크 마냥. 좀 빠르다. 갑이다 놈. 입 열어. 헤이 둘.
입이 4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둘이 안 열면 나보고 어쩌라고. 가비다놈. 에미나놈. 가비다를. 에미나는. 뭐요? 에피다 뭐요? 에미나는. 다시 one more time. 가비다놈. 에미나놈. 가비다를. 에미나는. 이건 좀 느려야 돼. 무를. 무는. 는들을. 됐니? 지금 내가 여기다가 모음만 추가한 거예요. 뭐야? 갑이다, 놈, 에미나, 놈, 갑이다, 를, 에미나, 는, 무를, 무는, 는를. Get it? 다시. 중요해, 얘들아. 이거는 그냥 수학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그냥 자다 일어나서 뺨알이 한 대 후려갈겨도 바로 나와야 돼. 이해돼? 다시. 갑이다놈, 에미나놈, 갑이다를, 에미나는, 무를, 무는, 는를. 지운다. 첫 번째부터 불러. 갑이다, 놈, 에미나놈. 두 번째 뭐 들어가? 가비다를. 에미나 뭐? 했잖아요. 한번 낚여봤어. 무를. 네 번째 뭐 들어가? 는을. 어떻게? 니은 플러스 리을. 그 다음에 리을 플러스 니은. 최종적으로 뭐? 리을 플러스 리을. 됐니?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중요한 거. 이런 의문이 있었을 때 기역은 뭐가 되고 이응이 되고 비읍은 미음, 디귿은 니은. 얘는요. 기역이 뭐가 되고 이응이 되고 비읍이 뭐가 되고 미음, 디귿이 뭐가 되고 니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리을이 뭐가 돼? 니은이 된다. 얘는요. 미음, 이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뭐만 바뀌어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 됐니?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되고 리을. 되셨죠? 그럼 예시 뭐 있는지 한번 봐보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저기 있는 파열음이 비음과 만났을 때 둘 다 비음이 되는 거야.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학문이지. 봐봐. 앞말의 받침이 뭐예요? 기역. 뒷말의 첫소리 미음. 그러면 공식 집어넣으면 뭐랑 뭐겠어? 갑이다. 기역과 미음이니까 어디에 들어가겠어? 1, 2, 3, 4 중에 어디 들어가야 될까? 1번에 들어가야겠지. 기역과 뭐가 만난 거야? 미음이 만났으니 얘는 최종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기역은 뭘로 바뀌어야 돼? 그쵸? 이응으로 바뀌어야겠지? 뒷말의 첫 소리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래서 학문 이렇게 바뀐다고. 읽으실 때.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똑같아. 앞말의 첫 소리가 뭐예요? 앞말의 받침이 기역. 뒷말의 첫 소리 미음. 공식 뭐 넣어야 돼? 1번. 갑이다 놈에 넣어야겠지? 그러면은 기역은 뭐가 되고? 이응으로 되고. 뒷말의 첫 소리인 미음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대로 갑니다. 됐니? 문제 없고요. 한 가지만 더 해보자. 앞말의 받침이 뭐예요? 비읍. 뒷말의 첫 소리
니은. 그러면은 공식 뭐 넣어야 돼? 1번 넣어야겠지. 갑이다 놈 넣어야겠죠? 그럼 비읍은 뭐가 되겠어? 비읍은 미음이 되겠지. 니은은 뭐가 돼? 그대로 니은이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된다? 최종적으로 잠념이 된다. 요 얘기라고. 되시겠어요? 지금 요거 잘 따라오셔야 돼. 그래야 우리 뒤에 계속 나갈 수 있어. 한 가지만 더 해보자.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앞말의 받침이 뭐예요? 기역. 뒷말의 첫 소리가 리을. 그럼 몇 번 공식에 집어넣어야 돼? 2번에 넣어야겠지. 그래서 갑이다를 M이나 는이니까 기역이 뭐가 되고? 기역이 뭐가 되고? 이응이 되고. 아유, 이응이 되고요. 뒷말의 니을이 뭐가 돼? 니은이 되겠지. 갑이다를 M이나 는이니까 궁력이 되겠지. 되셨나요? 한 가지만 더 해보자. 앞말의 받침이 뭐예요? 기역. 뒷말의 첫 소리 리을. 갑이다를 M이나 는에 의해서 뭐가 돼? 기역은 뭐가 되고요? 뱅이 되고요. 아, 진짜. 로는 리을은 뭐가 돼야겠어? 니은이 돼야겠지. 그래서 백노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니? 마지막.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눈가를 얼마나 잘 그리냐의 문제예요. 앞말의 받침이 뭐예요? 비읍. 갑이다 르리니까 리을 있겠네. 그럼 최종으로 뭐가 돼야겠어? 비읍은 뭐가 되고? 력 이렇게 되겠지. 되니? 되셨죠? 전혀 문제 없어요. 한 가지만 더 해보자. 예, 이제 밑으로 가봅시다. 앞말의 받침이 뭐예요? 이응이죠. 뒷말의 첫 소리 리을. 그럼 무는 이니까 발음되면 어떻게 되겠어? 강, 능 이렇게 되겠지. 이응이고요. 리을은 뭐가 되고 니은이 되면서 강, 능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니? 얘도 보자. 남루. 여기 남루의 뜻은 이제 그 동사로 쓰면은 남루하다. 그래서 옷이 남루하다 하면 옷이 이제 낡고 해졌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얘도 보자. 앞말의 받침이 뭐예요? 미음. 뒷말 첫 소리 리을. 그럼 무는 이니까 어떻게 돼야겠어? 남루 이렇게 되겠지. 남루 요렇게 되시겠죠. 한 가지 더. 서울의 종로. 앞말의 받침이 뭐예요? 이응. 뒷말의 첫 소리 리을.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어떻게 발음돼야 돼? 종로 이렇게 되겠지. 됐니? 되셨죠? 밑에 있는 거 볼까? 이거 한번 봐볼게요. 얘는 두 가지로 나눠서 적어볼게. 얘 봐보자. 앞말의 받침이 뭐예요? 니은. 뒷말은요? 뒷말 첫 소리는 리을. 얘는 앞말의 받침이 리을. 뒷말의 첫 소리 니은. 그럼 니은, 리을, 니은이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되겠어? 신라. 그쵸? 얘는 신라. 신라 이렇게 되겠지. 얘는 칼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발음되겠지. 됐니? 그래서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있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니은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변해? 니은이 변하죠. 밑에 있는 칼날은요, 앞에 있는 리을을 기준으로 뭐가 변해? 뭐가 변해? 뭐가 변해? 뭐가 변했어? 앞에가 변했니? 뒤에가 변했니? 뒤에가 변했죠. 맞아. 지금 제가 이거 화살표 그은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뒤에 있는 리을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니은이 변했다라고 해서 얘는 역행동화야. 역행동화. 역방향. 너네 들어보신 적 있죠? 순방향, 역방향 들어본 적 있지? 순방향은 뭐니? 이렇게 가는 걸 순방향이라고 한다면 역방향은요, 거꾸로 가는 걸 얘기한다. 얘는 앞말의 리을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변해? 뒤에 있는 니은이 변하지? 그래서 얘는 순행동화다라고 얘기해요. 좀 키자. 더워. 되시겠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one more time. 여기 위에 있는 세 가지를 무슨 화라고 부른다? 비음화라고 부른다. 밑에 있는 얘네를 뭐라 부르고? 둘 다 리을로 변해버리니까 유음하다라고 부른다는 거. 요게 머릿속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되시겠지? 자, 그럼 가보자. 한 가지만 더. 지금 제가 여기 써드린 요거 있죠? 기역, 비읍, 디귿부터 시작해서 미음, 니은, 니은, 니을. 얘네들은요, 무조건입니다. 대표음으로 발음돼야 돼요.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경우에만 들어가. 우리 대표음 뭐 있었니? 음절 끝소리 규칙할 때 대표음 7가지 있어서 그거 뭐였어? 가느다란 물방울이었던 거 기억나? 그럼 이 말은 뭐겠어? 우리가 만약 이런 거 있지. 이런 단어 있다 해볼게. 근데 예시예요. 앞만 보고 달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내가 뭐 써놨니? 아에다가 받침 못 써놨어. 피읍 써놨지. 그러면은 대표음으로 발음돼야 되니까 피읍은 뭘로 발음돼야 될까?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비읍으로 발음돼야겠지. 그럼 뭐가 돼야 돼? 피읍이 뭘로 바뀌어요? 대표음 비읍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앞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해돼? 그럼 보세요. 앞말의 받침이 비읍이죠. 뒷말의 첫 소리 뭘로 시작해? 미음으로 시작하지. 그럼 공식 뭐 넣어야 돼? 갑이다? 갑이다 놈에 써야겠지. 그럼 갑이다 놈, M이나 놈이니까 얘는 뭐가 돼야겠어? 미음이 돼야겠고 뒤에 있는 마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이렇게 변한다고. 됐니? 됐니?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는 무조건 뭐가 적용돼야 된다.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는 무조건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됩니다.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야 돼. 그 상태에서 뒷말의 첫 소리인 니은, 미음,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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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이 얘기예요. 되시겠지? 한 가지만 더 해볼까? 우리 앞에서 겹자음 발음할 때도 했었어요. 이거 뭘로 발음해야겠어? 갑. 갑으로 발음해야겠지. 그러면 대표음으로 발음돼야 되니까 비읍으로 발음된다. 얘도 겹자음 할 때 얘기했죠? 달이 아니라 뭐라 읽어? 닭. 됐니? 근데 이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하는 게 바뀔 수 있다 이 얘기야. 되시겠죠? 뒤에 만약에 니은이나 미음 혹은 리을이 오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바뀌겠지. 되니? 요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푸실 수 있어요. 가보자. 예? 잠깐 기다려봐.
나 좀 끝내고. 저도 제 수업에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 계획을 깨지 말아주세요. 가보자. 이제 여기 있는 의문의 변동, 비음화, 유음화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예시를 졸라 많이 까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있으니까 칠판만 보시면 되겠어요. 얘부터 한번 봐보자. 얘 치읓으로 끝나죠? 그러면은 우리 무조건 대표음으로만 발음해야 돼.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돼야겠지. 그럼 치읓이니까 뭘로 발음돼야겠니? 디귿으로 발음돼야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치읓이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니까 꽃 요렇게 되겠죠. 맞아. 그리고 나서 보니까 뒷말의 첫 소리 뭐예요? 미음이지. 견적 떴네요. 어떻게 할래? 그냥 내비두면 안 되겠지. 어떻게 해야 돼? 앞말의 받침이 디귿, 뒷말이 미음으로 시작하지. 공식 뭐 적용해야 돼? 여는 법칙이요? 공식 뭐 적용해야 돼? 앞말의 받침이 디귿, 뒷말이 미음이야. 앞말의 받침이 비읍, 뒷말이 미음이야. 1번 써야겠지. 갑이다, 놈이 뭘로 바뀌어? M이나 놈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디귿은 뭘로 바뀌니? 니은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발음되겠죠. 꼰만 이렇게 발음되겠지. 됐니? 여길로 가는 거 첫 번째 못 썼고 음절 끝소리 규칙 음끝. 얘는 넘어갈 때 뭐가 사용됐고 비음화. 비음화에서도 갑이다 놈, M이나 놈이 사용되었다. 요거 사용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 두 번째 보자. 얘도 봐봐. 갚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도 보니까 어때? 음절 끝소리 규칙 써야겠지. 피읍이 아니라 뭐 써야겠니? 비읍 써야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갚는다 이렇게 되겠지. 처음에 앞말의 받침이 비읍, 뒷말이 니은이네요. 갑이다. 놈에 의해서 비읍은 뭘로 바뀌어야겠어? 비읍은 뭘로 바뀌어야겠어요? 미음으로 바뀌어야겠지. 갑이다 놈, M이나 놈이니까. 그쵸? 그래서 갚는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니? 중요해. 매우 매우 중요해요. 겹자음이다. 을은 아니겠지. 뭘로 해야겠어? 일단 리을이랑 피읍 중에 뭐가 탈락돼야겠니? 리을 탈락돼야겠죠. 그럼 봐봐. 첫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리을 피읍 중에서 뭐만 선택되고 피읍만 선택되고 그리고 는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피읍이네. 불편해. 뭐 해야겠어? 비읍. 음절 끝소리 규칙. 그러고 보니까 어때? 앞말의 받침이 비읍, 뒷말이 뭐? 니은. 그럼 얘 최종적으로 갑이다 놈에 의해서 뭘로 바뀌어야 돼? 갑이다 놈. M이나 놈이니까 비읍은 뭘로 바뀌어야겠어? 비읍은 뭘로 바뀌어야 돼? 헷갈리면 계속 보세요. 비읍이면 뭘로 바뀌어? 미음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는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자. 첫 번째 못 썼고 리을 피읍이 피읍으로 자음군 단수나 이루어졌고요. 자단. 두 번째 피읍이 비읍으로 되면서 두 번째 음절 끝소리 규칙. 비읍이 미음으로 되면서 세 번째 비음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니? 이게 표준 발음법이에요.
되시겠죠? 얘도 보자. 자연의 섭리 이런 얘기 있지. 봅시다. 앞말의 받침이 비읍이에요. 뒷말이 뭘로 시작해? 리을로 시작하죠. 그럼 공식 뭐 써야 돼? 갑이다. 를. M이나 는이니까 비읍은 뭘로 바뀌어야겠어? 미음으로 바뀌어야겠지. 미음으로 바뀌고 갑이다를 M이나 는이니까 리을은 뭘로 바뀌고 니은으로 바뀌면서 섭리 이렇게 되겠지. 됐니? 얘도 보자. 앞말의 받침이 뭐예요? 리을. 뒷말의 첫소리 뭐? 니은. 일단 하나하나 해보자. 그러면은 는르에 의해서 뭐가 돼야겠어? 리을 돼야겠지. 란까지 다시 여기까지 딱 해놓고 다시 보자. 여기도 어때요? 니은 리을이지. 앞말의 받침이 니은, 뒷말의 첫소리가 뭐? 리을. 그럼 얘도 비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유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뭐 되겠어? 물랄리 이렇게 되겠지. 물랄리 이렇게 된다 이 얘기지. 그럼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유음화가 몇 번 적용됐다? 2번 적용됐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유음화가 2번 적용됐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뭐 뒤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편해서 앞에서부터 하는 게 편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봅시다. 얘 티읕이죠? 어떻게 해야겠어? 불편해. 어떻게 해야 돼? 디귿으로 일단 첫 번째 바꿔줘야겠지. 이거 우리 뒤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디귿이 있고 뒤에 이가 있어. 이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이불은 형식 형태소니 자립 형태소니? 형식이니 실질이니? 실질 형태소죠. 그래서 얘는 호디불이라고 하지 않아. 어떻게 읽냐면은 혼니불이라고 읽어요. 지금 몰라도 돼. 뒤에서 사회소리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혼니불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일단 첫 번째 음절 끝소리 규칙 사용됐고요. 두 번째는 뭐가 사용됐다? 사이소리 현상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서 할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특이해 보이는 건 어디 뭐랑 뭐가 있어? 니은과 니은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지? 되니? 아까 저기서 이제 남루도 했었고요. 얘도 한번 봐볼까? 선릉역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쉽다. 앞말의 받침이 니은, 뒷말이 첫소리 뭐? 리을. 그럼 는르에 의해서 뭐가 돼야겠어? 설릉 이렇게 되겠지. 설릉 이렇게 됩니다. 됐지? 한 가지만 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리을 기역이에요. 불편해. 어떻게 해야 돼? 흑으로 바꿔야겠지. 자음군 단순화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니? 앞말의 받침이 기역, 뒷말이 첫소리 뭐? 미음, 갑이다, 놈에 의해서 뭐가 되겠어? 기역은 뭘로 바뀌겠니? 이응으로 바뀌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흥만 이렇게 되겠지. 흥만. 요렇게 된다는 거. 되셨나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쉬었다 갈게. 유음화의 예외가 있어요. 유음화의 예외가 있어. 여기까지만 하고 딱 쉬었다 갈 겁니다. 여기 있는 유음화 같은 경우에 예외사항이 있는데 그 예외가 어떤 거냐면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였을 때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였을 때는요.
유음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해. 한자 플러스 한자였을 때는 유음화가 발생하지 않아요. 교과서에 있었던 예시를 좀 써볼게. 의견란. 여기서 말하는 나는 너네 이제 뭐 공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뭐 많잖아. 공란, 빈 공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의견 플러스 뒤에 있는 란 같은 경우에도 한자어예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봐봐. 그럼 원래대로 하면 우리 어떻게 읽어야 되니? 앞말의 받침이 니은이고 뒷말의 첫 소리가 리을이지. 원래는 의결란이라고 해야지. 원래는 의결란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아닙니다. 왜? 둘 다 뭐니까? 한자어기 때문에. 둘 다 한자어예요. 얘도 한자어, 얘도 한자어야. 그럼 실제로 발음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의견난 이렇게 해야 돼요. 의견난 이렇게 합니다. 리을 리을이 아니라 니은 니은으로 된다는 거. 됐니? 중요합니다. 은근 많이 나와. 한 가지 더. 공권력.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공공장소 할 때 그 공입니다. 뒤에 있는 권력 한자어죠.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만약에 잘못 발음하게 되면은 공권력 이렇게 발음해. 왜? 는드르르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발음한다? 공권력 이렇게 발음해요. 공권력 이렇게 발음한다고. 역시 리을 리을이 아니라 니은 니은이 남겨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원론. 달을 이자의 원론, 원류가 되는 이론. 얘도 그래서 원래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원론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실제로는 이원론 이렇게 발음한다. 이원론 이렇게 발음한다고. 얘도 니은 니은 들어가 있죠. 마지막 임진란. 임진년에 일어난 외란, 호란 할 때 그 란, 홍경래의 난 할 때 그 란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임질란 이렇게 발음해야 돼. 임질란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임진난 이렇게 발음한다. 그래서 니은 니은 들어간다는 거. 그럼 너네가 이제 이런 생각할 거야. 뭐가 한자어고 뭐가 고유어인데요? 이런 질문 할 겁니다. 너네 한자 모르잖아. 안 배웠잖아 그동안에.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기를 줘야 돼요. 한자 플러스 한자였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리고 보기 깔아주고 맞나 틀리나 이런 거 물을 거야. 단독으로 출제하지 않아요. 왜? 니네 한자 모르거든. 그래서 평가에서 물어보지 않아. 학교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고요. 물론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이거를 그냥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를 수는 있습니다. 다음 중 발음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거 하나 던져주고 의결란 이렇게 해놓고서 맞는 말이야! 르르르 틀렸어! 왜 틀려? 한자 플러스 한자어니까 이해되시겠지?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